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걷기만 하는 게 결국엔 시간만 버리고 운동 효과를 잘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또 허벅지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걷기만 한다? 그러면 무릎 관절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약해진 거니까 관절에서 무리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또 일정한 속도로 계속 걷는 것보다는 를 하게 되면 이 근육이 수축 이완을 계속 반복시켜 주기 때문에 근육 운동이 함께 할 수가 있고 탄력이 좋아지면서 노화로 가는 시간을 늦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노화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게 얼굴에 이제 주름이 늘고 검버섯이 생기고 피부에 색소 침착이 되고 머리 흰머리가 생긴다든지 볼살이 꺼진다든지 몸에 근육이 약해지고 골밀도가 약해지고 뭐 이런 거를 노화라고 하잖아요. 사실 겉으로 볼 때 외모 자체는 예전 세대보다 더 젊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쪽의 내용을 보면은 노화 속도는 조금 빨라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식습관이라든가 이제 생활 양식, 그다음에 환경 오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과식을 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을 때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고 당도 많이 먹게 되고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서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노화가 촉진되는 것 같고요. 생활 양식은 예전 한 30년간 한국인의 활동은 줄어들고 먹는 건 늘니까 비만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도 여기에 큰 기여를 하겠죠. 거기다가 수면 장애,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서 노화가 가속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분들이 20대보다 운동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계속 자연스럽게 감소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통해서 다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육은요, 일단 키워놓으면 이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얘네들이 칼로리를 계속 소비를 해요. 이런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서 노화로 가는 시간을 늦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젊은 사람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2018년에 발표된 논문 프론티어스 인 뉴로사이언스라는 논문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생쥐를 28일 동안 아랫다리를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해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물론 앞다리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걸로 밥도 먹고 뭐 털도 쓰다듬고 다 했겠죠. 그렇게 한 달 동안 활동을 시키고 나서 뇌를 조사를 해봤더니 뇌 안에 신경줄기세포가 무려 70%가 감소한 걸 발견을 해요. 우리가 다리를 움직일 때 다리 신경에서 뇌 쪽으로 올라가는 시그널 자체가 뇌를 자극하면서 뇌 안에 신경줄기세포를 생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게 뭘 얘기하냐면 팔다리 이런 운동을 통해서도 뇌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뇌에서 일방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일방통행이 아니라 그런 시그널을 주고받는 양방통행이다라는 게 밝혀졌고, 결국에 운동을 통해서 뇌를 발달시키고 뇌의 혈액순환도 개선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에 좋은 걷기,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걷기만 하는 게 결국엔 시간만 버리고 운동 효과를 잘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척추와 척추 기립근이 약한 상태에서 계속 걷기만 하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겠죠. 자세가 흔들흔들거리고 흐트러지게 되면 그거 자체가 허리 디스크에 악영향을 줘서 디스크를 더 심하게 한다든지 척추 협착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허벅지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걷기만 한다? 그러면 무릎 관절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약해진 거니까 관절에 더 무리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걷기 운동 추천하는 거는요, 또 일정한 속도로 계속 걷는 것보다는 걷는 속도에 변화를 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걸 인터벌 걷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30분을 걷는다고 치면 처음 5분은 그냥 평상시에 걷는 속도로 걸으세요. 그러다가 한 3분 정도는 힘을 줘서 빠르게 걷는 거예요. 땀이 나도록 빠르게 걷고, 5분은 평상시 속도로, 다시 3분은 빠르게 걷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30분 정도를 채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인터벌 걷기를 하게 되면 이 근육이 수축 이완을 계속 반복시켜 주기 때문에 근육 운동이 함께 할 수가 있고 탄력이 좋아지면서 전신적인 유연성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동작이 좀 적고 단조롭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게 좋고요. 우리 인체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안 쓰면 퇴화시켜요. 대신에 많이 쓰는 부분의 근육들은 더 발달을 시켜서 그 근육의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좀 올려놔야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혈압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당 조절에도 훨씬 도움을 주게 되고요. 이런 근육 증가에 의해서 기초 대사량이 늘기 때문에 똑같은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복부 지방을 더 잘 태우고 당 대사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남녀 모두가 유산소 운동 전에 근력 운동을 하는 걸 전 추천을 합니다.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 노년에도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뒤를 붙잡아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의자 뒤쪽에서 골반을 뒤쪽으로 빼주는 운동을 할 겁니다. 각 운동은 5초씩 10번을 할 거예요. 뒤로 쭉 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제자리.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이런 식으로 10회를 해줄 겁니다. 5초씩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자, 다음은 힙 어브덕션이에요. 힙을 옆으로 빼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초씩 10회를 해줄 겁니다.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다음은 골반을 앞으로 빼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이렇게 5초씩 10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골반만 들 거예요. 다리를 드는 게 아니고 옆구리를 조여서 골반을 드는 운동이에요. 마찬가지로 5초씩 10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조여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골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종아리 운동이에요. 자, 양쪽 발을 이렇게 들어도 좋고요. 한쪽 발로 하셔도 좋습니다. 5초씩 10회를 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쿼트, 의자 뒤에서 하는 스쿼트입니다. 무릎이 아프시기 때문에 정석으로 해서 완전히 90도까지 꺾는 거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무릎 아프신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요.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홀드를 할 거예요. 5초 동안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제자리. 또 5초 홀드, 둘, 셋, 넷, 다섯 하고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10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운동은 누워서 할 건데요. 이렇게 바닥에 누우신 상태에서 브릿지 운동을 할 거예요.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고 힙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쭉 올려서 5초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제자리.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강도를 올리고 싶으시면 한쪽 다리를 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5초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자, 마지막 자세는 버드독이라는 자세고요. 새와 개 형상을 닮았다. 이래서 버드독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버드독 자세 같은 경우 주의할 점은 뒤로 다리를 뻗을 때 이렇게 열리는 요것만 주의해서 앞쪽으로 11자로 잘 뻗고, 자, 이 상태에서 펴면서 허리가 과신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뻗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제자리. 또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운동할 때 주의하실 점은 10% 정도의 통증이 있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아프다, 아니면 점차 심해지는 통증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동작을 멈추고 좀 쉬어야 됩니다. 쉬고 나서 다시 운동했는데 또 아프다? 그때는 병원 가서 꼭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노년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저는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겠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 자체가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몸의 신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사회적인 건강이라는 거는 그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변 사람들하고 경쟁 관계가 있다,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변 분들하고 같이 함께 사회적인 건강을 이루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면 사회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해결이 됐죠. 다 같이 좋은 음식 드시면 식습관도 개선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모이고 나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그날 밤은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맞는 좋은 분들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개씩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 가지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이후에 우리가 활동량이 현저하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물건을 하나 사려고 그러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활동이었습니다. 또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어딜 나가야죠. 이제는 굳이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죠. 그냥 화상으로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활동량이 줄고, 거기다가 SNS가 발달을 하면서 다 잘생기고 다 예쁘고 다 돈이 많고 얼굴도 다 동안이고 인생을 다 즐겨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안에만 보면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비교를 하게 되고, 그게 우울증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반응이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들처럼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 내 현실과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거 자체를 포기를 하게 돼버려요. 그런 액티비티를 아예 그냥 포기를 하니까 활동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악순환을 거치면서 몸을 안 움직이게 되니까 관절이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력이 약해지고 스마트폰이 노화를 가져오는 걸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년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이는 분들이 있어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근육량도 증가를 하고, 근데 이게 소화를 못하니까 안 드신단 말이에요. 이런 단백질 섭취가 줄고 근육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소화하기 쉬운 것부터 드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부, 콩, 생선, 계란찜. 치아가 약하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굽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삶거나 뭐 찌는 방식으로 조리를 하면은 소화에 부담 없고 치아에도 부담 없이 단백질을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